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성공을 준비하는 10대를 위한 자기계발서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공병호의 10대를 위한 자기경영 노트라는 이 좋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청소년을 위한 이런 좋은 책은 청소년 자신도 필요하지만은 또 그 청소년을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들이나 친지들이나 이런 분들께서도 같이 한번 공유를 했으면은 더 좋은 어떤 이 10대를 위한 충분한 어떤 준비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관계되시는 분들께도 같이 공유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공병호 박사는 너무나 많은 저서를 통하고 또한 1인 기업가로서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저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공병호 박사는 말하면 10대들에 대해서도 젊은이들에 대해서도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10대들의 경영을 위한 성장을 돕는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또 책도 많이 쓰고 또 강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10대들을 위한 참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이 성장 동력을 말하면은 갖추는데 미리부터 예견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책 앞부분에 보면은 글쓴이의 말 앞에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 하나의 정직한 일,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 나의 추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거기서 문득 느끼는 경이로움, 이보다 더 견고한 출발점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 자신에서 시작하지 않고 어떻게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하는 메리 헤스겔의 그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성공을 준비하는 10대를 위하여라는 글쓴이의 말을 볼 것 같으면은 나는 이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10대를 제대로 수식할 수 있는 말이 없을까 한동안 고민했습니다. 자신만의 보석을 찾아가는 광부, 기나긴 인생을 설계하는 건축가, 아니면 자신의 삶을 정성스럽게 화복에 담아내는 화가 등 많은 단어들이 떠올랐습니다. 다 그에 관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10대란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입니다. 그들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커다란 산을 이리저리 옮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리트머스 용지와 같아서 필요한 것을 끊임없이 흡수할 수도 있고 과감하게 자신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공이란 단어를 가슴에 새겨두고 살아가는 10대를 위해서 가이드북 또는 어드바이스 북을 만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책은 성공을 꿈꾸며 오늘도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고 얘기합니다. 성공하고 싶다. 뭐든지 잘하고 싶다. 공부를 잘하고 싶다. 훗날 멋진 직업을 갖고 싶다. 반드시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욕망을 한 번이라도 가져본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4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세상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얘기와, 둘째 여러분의 꿈과 비전 그리고 목표는 무엇입니까? 셋째 멋진 직업을 얻기 위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넷째 어떻게 진정한 부자가 될 것인가? 부자 얘기도 보통 학교 과정에는 잘 안 나오지만 공부하기 위해서는 부자 얘기도 젊은이에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먼저 1장에 황금 씨앗 뿌리기에 찬란한 미래를 위한 준비라는 장에서는 미래는 자신이 지배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지식을 갖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위기와 고난 앞에서 여러분은 지식으로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여러분의 지식이 새로움으로 업데이트 되기를 요구합니다. 미래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미래의 당당한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빛깔을 가진 보석들이라는 그 제목 하에서는 여러분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독특하고 귀중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깁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유전자 정보를 낱낱이 알아내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 힘입어 100살 넘게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마라톤 경기와도 같은 긴 인생에서 얼마든지 가능성이 열려있는 여러분의 가치를 성급히 단정짓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영국의 음악가이자 기업가였던 어니스트 호얼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왜 우리는 학생들에게 스스로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가? 우리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넌 네가 누구인지 아니? 넌 경이로운 존재이자 놀라운 그 자체야. 넌 독특한 아이야. 이 세상 어디에도 너와 똑같이 생긴 아이는 없어. 내 몸을 한번 살펴봐. 너의 다리, 팔, 귀여운 손가락, 그것들이 움직이는 모양은 크나큰 놀라움이야. 넌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목소리와 빛을 내는 엄청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내면 속에 숨겨진 보석을 찾아 먼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 찰스 핸디는 학창 시절에 황금의 씨앗을 물려받는다고 했습니다. 어린이에게 해주는 격려와 칭찬이 훗날 큰 결실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기회와 위기가 공존한 시대라는 제목에서는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유례없는 급변의 시대, 혁명에 가까운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지금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책을 보시면은 혁명을 그 당시에는 다 경험하지 못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혁명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그 설명을 하면서 이 부분을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에서는 이게 하워드 슐츠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좌절감을 느낄수록 상상력을 발휘할 여지는 더욱 커지고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이는 세상을 창조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적어도 내게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뭐더라도 우리가 너무 보잘것없고 가난하다고 늘 피해망상에 젖을 필요가 없고 우리가 이 학창시절에는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이 과정들을 잘 소화를 시키면 그것이 사회에서 미래에는 우리가 자기가 소망하는 그런 직업이나 그런 부나 그런 명성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국경 없는 세계 경제라는 제목에서는 세계화 과정에는 밝은 면만 있지 않습니다. 국가 경제가 지배하던 시대에는 선진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은 특별한 기술을 가지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기술을 가지지 않더라도 미국 전체적인 어떤 이 경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혜택 이런 것들 선진국의 혜택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반면에 한국이나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저소득국 저문명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차피 전체적으로
그 소득이나 여러 가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국경 없는 세계 경제에서는 이 좁은 울타리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나름대로 자기의 능력을 키워서, 우리 한국에서 태어났지만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미국에서도 살 수가 있고, 미국에서 근무할 수도 있고, 인도에서도 할 수가 있고, 일본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자기의 그 국경 없는 세계 경제 하에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좁은 울타리에 가두어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놀라운 힘이라는 제목 하에서는 오늘날 부유함의 척도는 지식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머릿속의 지식, 아이디어, 그리고 상상력이 부를 만들어내는 세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는 자신이 만든 새로운 지식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지식의 가장 큰 매력은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이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여러분이 부자로 성공하고 싶다면 부유함을 낳는 기본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만든 상품이나 서비스로 고객을 만족시키거나 감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 지식,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지식 근로자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지식을 많이 가진 근로자가 참으로 이 시대에 맞는 어떤 그런 자기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 지금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저자는 묻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브랜드의 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서 예를 들면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뭐 이런 단어들을 우리 생각하면은 어떤 무엇이 떠오릅니까? 아, 신발 하고 떠오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노티카 하면 점퍼, 폴로 하면 티셔츠, 닉스 하면 청바지 이렇게 떠오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브랜드의 힘입니다. 이 브랜드 가치는 우리가 우리가 이 판매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자들로부터 차별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독특한 이름이나 상징물을 말하는데, 이 브랜드의 가치를 우리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가지는 그런 우리가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을 우리 충분히 이런 선두 대열에 세우기도 하고, 그런 게 없는 기업들은 탈락하기도 하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코카콜라라든지 이런 것들, 그 마이크로소프트사, 그다음에 IBM 이런 것도 다 브랜드로서 그 회사를 평가해서 회사가 얼마 몇 달러에 해당되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우리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내 일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미국에서는 자신의 조건에 맞는 직장을 옮겨 다니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미국의 젊은이들은 32살이 되기 전에 평균 9번이나 직장을 바꾼다고 합니다. 근데 직장을 바꿀 때 뭘 보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제공할 수 있는 가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기술, 혹은 그 사람 남보다 탁월한 어떤 해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만 제대로 갖추고 있다면 꼭 어떤 회사를 우리가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항상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앞으로 이제 뒷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 그러니까 내부에서 그 조직이 외부에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제대로 효율을 발휘 못하고 효과적인 일을 수행하지 못한다면은 항상 우리가 그 외부에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로 대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될 그런 부분을 갖추고 있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어떤 조직이나 기업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자체적인 역량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이미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홀로서기란 오로지 나에게만 의존하는 것. 홀로서기란 오로지 나에게만 의지하는 것 이런다. 나에게만 의지하는 거입니다. 그 안내자 없이 길을 떠나다 보면은 만나게 되는 그 인생의 갈림길들, 이때 두려움은 망설임으로 되고 외로움은 쓸쓸함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지닌 나침반을 믿으세요. 다른 사람들의 발자국을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변화는 늘 불안함, 불확실함, 그리고 위험을 항상 함께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협이 또한 새로운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 걸 우리가 포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평소 너무 많은 고민거리와 걱정거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친구에게 신세한 단언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내겐 고민거리와 걱정거리가 너무 많네. 왜 유독 나에게만 그런 것들이 많은지 모르겠네. 난 걱정거리와 아픔이 없는 곳에서 살고 싶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저 동쪽으로 한 2km 가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대체 어디란 말인가. 그러니까 그 물음에 친구는 바로 공동묘지라네. 이 세상에 아무런 고민과 아픔이 없는 사람들은 그곳에 누워있는 사람들 뿐이라네. 자네에게 고민과 아픔이 있다는 것은 바로 자네가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인간은 아는 것이 쌓일수록 더욱 올바른 선택을 할 확률이 높아지는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선택과 책임이라는 두 단어를 머릿속에 새기고 힘차게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책임질 수 있게끔 행동하고 내 길을 개척해 나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장 황금 씨앗에 싹 틔우기. 나만의 소중한 나침반을 갖고 싶다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스케치가 엉망이면 인생의 명화를 그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명화를 그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지금 스케치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스케치를 보통 소홀하게 할 것 같으면은 그 완성 작품이 좋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분 가운데도 늘 작품을 그릴 때 먼저 스케치를 하러 갑니다. 스케치를 하고 사진으로 찍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스케치에 대한 그 노력들을 굉장히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스케치를 잘 하기 위해서 어떤 명소에 갔을 때는 밤을 새우기도 하고 그 작품이 나올 때까지 계속 머무르면서 이렇게 열중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과정에서 우리가 충실히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 명화를 인생의 명화를 그릴 수가 없다. 인생의 명품을 그릴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여러분은 그 최종 명품을 그린다든지 명화를 그린 것이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한 스케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 충실하고 그 과정에서 좋은 스케치를 할 수 있으면 그걸로서 충분히 좋은 작품을 뒤에 만들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경영 컨설터인 고든 맥켄지는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명화 그리는 데 비유했다고 합니다. 만약 자신만의 작품을 그리지 않고 무덤으로 가버린다면 그 그림은 절대로 완성되지 못할 것이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그림을 대신 그려줄 수 없다. 그것은 오직 여러분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스케치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림 그리기의 첫 단계에서 정성을 들이면 다음 단계가 한결 쉬워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공평한 일입니다. 처음에 땀을 쏟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훗날 똑같이 대접받으면 안 되니까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적당히 하면서 뒤에 가서 큰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다. 이건 우리가 상식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물론 천재 화가도 있죠. 근데 천재 화가가 좋은 작품을 내는 것도 자세히 그 사람을 제대로 관찰하면은 엄청난 노력을 그 과정들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 그런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숨겨져 있는 재능이라는 제목에서는 공부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금만 바꾸면 또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공부를 다양한 과목을 통해 알려지지 않는 마지막 미지의 세계를 향해 떠나는 여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목 저 과목을 단순히 외워야 하고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의무와 인내심의 대상이 아니라 재미와 흥미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일들, 즉 직업, 봉사, 결혼 등에 대해서도 모두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여행이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아마 지겨움 그 자체였던 공부가 흥미로움과 경이로움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도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은 과거에 공부하는 방법은 암기 위주의 공부였는데 지금 앞으로 세상에서는 암기 위주의 공부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공부 방법은 인터넷이나 충분히 SNS를 통해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계속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하면은 그 제목이나 그 내용 속에 깊이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거기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거기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미래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면서 스스로에게 그 질문하면서 답변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 재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지 단순하게 암기식의 공부는 앞으로는 거의 이거는 우리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건 말하면은 그 인터넷이나 디지털로 충분히 빠른 시간에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일들은 머리로서 연구해내고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브레인스토밍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자기 질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정하고 그 길을 분명하게 우리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둬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과거에 공부하는 암기식의 공부 방법은 지금 어느 조직에서나 어느 나라에서나 어느 기업에서나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공을 부르는 열정과 호기심이라는 제목에서는 미국의 유명한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에는 그 회사 로고와 함께 인상적인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열정은 완벽함을 만든다. 열정은 완벽함을 만든다. Passion makes perfection. Passion makes perfection. 이런 게 문구가 있다고 그럽니다. 성공에 목말라 하는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한 줄의 문장입니다. 이거를 통해 여러분은 무한한 희망과 의지를 얻을 것입니다. 총명한 머리를 갖고 태어나지 못한 평범한 사람도 열정이라는 무기만 있다면 그는 정상을 넘볼 수 있다는 사실을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TV를 보는 도중에 우리가 말하면은 총각내 야채 가게라는 그 브랜드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게 사장님께서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통해서 직원을 뽑는 그런 어떤 기회였습니다. 다른 분도 마찬가지였는데 몇 사람이 나와서 뽑았는데 그런 나중에 그 사회자가 그 어떤 기준으로 저렇게 전혀 모르는 사람을 뽑을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참여한 사람들의 열정을 보았다는 거죠. 열정을 보고서 그 나온 사람 중에 2명을 자기 회사 직원으로 뽑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열정은 완벽함을 만든다고 하는 이 부분과 상당히 일치하는 예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식이나 혹은 여러 가지 기능도 보지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 어떤가. 열정만 있으면은 부족한 걸 충분히 공부도 하고 연수도 하고 나름대로 그 학습도 해서 독서도 해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열정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전공했네, 무슨 자격증이 있네, 무슨 대학을 졸업했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의 열정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는 경우가 공통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양 속담에 연습은
그 완벽함을 만든다 그래서 뭐 연습은 완벽함을 만든다. 이건 뭐냐면은 practice makes perfection. practice makes perfection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도 열정과 호기심 또한 연습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연습으로 얻을 수 있는. 꾸준히 연습을 하다 보면 스스로가 이게 열정이 생기고 또한 호기심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빈둥빈둥 노는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에게는 이 열정과 호기심도 같이 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이 10대들은 이런 꾸준한 어떤 연습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책 읽기를 통해서 그 열정과 호기심을 키워나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너럴 일렉트릭의 유명한 잭 웰치 회장은 참으로 개인으로서 잭 웰치의 제너럴 일렉트릭의 회장까지 한 독보적인 그런 놀라운 세계적인 경영자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분이 한 말에 그 열정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모든 승자들은 공통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있다. 열정이야말로 승자와 패자의 차이를 가장 잘 나타내준다. 너무 사소해서 땀 흘릴 만한 가치가 없는 일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이루어지리라고 바라보기엔 너무 큰 꿈이란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열정은 목소리가 크거나 화려한 외모와는 상관이 없다. 열정은 내면 깊은 곳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계일주의 회장도 열정을 보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을 뽑을 때. 그러면 이게 그렇게 뽑았는 사람이 거의 틀림없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엔 유일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사임들이 저도 이제 ROTC 출신이고 경영 기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은 이거 차 의원님 저는 참 걱정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직원들을 경영사원이나 신입사원을 뽑아놓고는 후회스럽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무슨 자격이 있다, 무슨 기능이 있다 이런 걸 이제 알고 뽑았는데 보니까 그 인성이라든지 이런 열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한 사람이라서 상당히 몸을 사리고 열심히 하지 않는다. 대충 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농담으로 사장님이 그런 걸 보시라고 사장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장님들이나 혹은 관리자들 보지 못하는 그런 그 개인의 열정을 찾아낼 수 있을 때 그게 비로소 그 회사에 기여하는 것이지 무슨 기능이나 혹은 자격증이나 학교 뭐 졸업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크게 그 부분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어떤 수준까지는 다 가 있다는 거죠. 이제 가 있을 때 우리는 그 개인에게 필요한 차질이 뭐냐,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캐릭터가 뭐냐, 이건 내 회사 같이 내 일 같이 챙길 수 있는 그런 열정과 열심과 어떤 그런 노력들을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것들은 항상 우리가 그 사람 속에 그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개인도 당연히 그런 부분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션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회사들 대부분 미션을 가지고 있는데 기업의 미션은 그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와 나아가는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가질 때, 방향감을 가질 때, 그리고 주도권을 가질 때 충만한 행복감과 성취감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미션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몇 가지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미션은 꿈꿀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담을 수 있어야 하고 미션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고 먼 곳까지를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한다면 먼저 미션 선언서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미션 선언서의 유익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션 선언서가 예를 들면은 자기의 꿈과 소망, 열망을 그 현실에서 이루기까지 생각하고 말하고 기록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작성한 게 미션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기적은 어떤 게 있느냐면은 방향 감각과 목적 의식을 심어준다. 현재를 살아갈 힘을 준다. 열정에 불을 붙인다. 더욱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든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션 선언서를 작성하는 4단계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1단계는 이루고 싶은 꿈과 미래의 자기 모습을 정리한다. 나 누구는 무엇에서 무엇을 위해 무엇 해 나갈 것이다. 이러면은 나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완벽함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나는 사업가로서 성공할 것입니다. 등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미래의 직업이나 그 밖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을 기록한다. 나는 무슨 직업을 갖고 싶다. 그리고 직업 이외에 가족, 사회활동, 일상생활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진정으로 원하는 직업을 얻을 수 있는 행동 원칙을 세운다는 것. 예를 들면은 나는 꿈과 소망 그리고 직업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동 원칙에 따라 생활해 나갈 것이다. 행동 원칙은 나의 강점을 더욱 발전시키고 약점은 고쳐 나가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에서 실린 그런 얘기를 보면 나와 주위의 모든 것에 대해 확신을 갖는다.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는 태도를 갖는다. 이런 내용도 있고 4단계는 핵심 가치를 정리하고 각오를 다지는 문장으로 마무리를 한다. 나는 뭐란 가치를 가슴에 안고 정상을 향해 당당하게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이다. 이랍니다. 그래서 누구의 미션 선언을 보면 누구는 무엇에서 무엇을 위해 해나갈 것이다. 나는 무슨 직업을 갖고 싶다. 그리고 직업 이외에 가족, 사회활동, 일상생활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싶다. 나는 꿈과 소망 그리고 직업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동 원칙에 따라 생활해 나갈 것이다. 이런 행동 원칙을 정하고 나는 무엇이란 가치를 가슴에 안고 정상을 향해 당당하게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이다 하는 이런 형태로 이걸 작성해서 여러분이 쭉 관리를 해 나가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황금씨앗의 마지막 단계 수학에서는 나는 진정한 부자가 되고 싶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